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18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2018년도 1회차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무형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과목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75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영문 해석 위주, 해석 쪽 위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장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1과목이나 2과목이나 둘 다 거의 해석 위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과목이 무역 실무 과목이고요.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내용 자체만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영어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어렵게 만들면 사실은 합격률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쉽게 대신에 영어로 문제가 나오고요. 3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과목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1과목의 영문 해석 부분입니다. 이 영문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마 토익 문제 한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토익 문제.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을 보죠. 수능에서 나오는 그 외국어 영역 문제 스타일을 거의 비슷하게 차용하고 있어요. 자, 보실게요. 13번.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나와 있고요. Dear N. N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Please quote for collection from our office and delivery to Busan Port 라고 되어 있는데, 자, quote for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한 견적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collection, 수치죠. 뭔가를 받는 걸 우리가 colle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돈을 받는 것도 추심, collection입니다. 다만 이제 collection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여러 의미로 해석은 돼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collection, 물건을 from our office, 우리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and delivery, 물품을 배송을 해달라. 어디로? 부산 포트로.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quote for, 견적을 내달라. 이런 내용이죠. Our goods, R 해서 그 지금 갖고 있는 의뢰하려고 하는 상품명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6 divans and mattresses, 7 bookcase assembly kits packed in cardboard box, 4 coffee table, 그다음에 4 armchairs라고 해서 보통 가구 쪽을 이렇게 배송을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굳이 다 읽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딱 보세요. 이런 보기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딱 눈으로 훑어봤는데 물품명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굳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어떤 거를 배송 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물품에 리스트가 나와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700cm 곱하기 480cm 이런 거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연습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이 한번 보고 계시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려내시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 divans and armchairs are fully protected against knocks and scratches by polythene and corrugated paper wrapping. 어떻게 이렇게 잘 포장이 잘 되어 있대요. 스크래치 안 나게. And the invoiced value of the goods is 얼마 넘는데요? 5만 달러가 넘는데요. The freight will be borne by our customer. 그래서 운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I would appreciate a prompt reply as delivery must be made before the end of next week. 그래서 배송이 언제까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1번.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above?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당 서신의 목적을 묻는 문제들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쪽에 나와 있는 편이에요. 우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수능 보실 때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 답을 찾으려면은 핵심 결론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찾으려면 일반적으로 좀 뒤쪽에 포진해 있는 편이었죠. 문제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우리 영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쪽에서 그 목적을 딱 얘기를 해줘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한국식은 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형 영어 문제 푸실 때 만약에 purpose, 해당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첫 번째 문단 혹은 두 번째 문단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벤더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 문단에 근데 내가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어서 연락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이렇게 첫 번째 문단부터 바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견적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오피스에서 부산항까지 물품 배송하는데 1번 Request for a quotation of delivery 물품 배송하는데 견적을 요청하고 있다. 1번이 답이죠. 2번 Request to deliver the goods by a deadline. 다음에 3번 Offer of goods price being sold out. 4번 Request for proper packing. 이런 얘기가 쫙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견적을 의뢰하는 겁니다. 자, 2번 Who is most likely to be 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서신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견적을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주체한테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지금 뭘 하는 주체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운송해주는 주체한테. 그렇죠? 그럼 운송인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주선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1번 바이어 아니죠. 2번 셀러 아니고 3번 인슈어러는 더더욱 아니고 다음에 4번에 프레이트 포워더 운송 주선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3번 What Incoterms would be applied for the above transac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물품을 거래를 하려고 해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굿즈, 북케이스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옮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트까지 옮겨주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물품을 수취를 하나요? Our office에서 운송인이 물건을 수취를 해서 항구까지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인커텀즈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지금은 수출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물품을 어디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Our office부터 한국까지. 자, 그러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어디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피스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3의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주는 1번의 FCA 프리 캐리어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보실게요.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blank. According to CISG,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1번,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그 다음에 2번, place and time of delivery, 장소하고 시간이죠, 인도에. 3번, late acceptance, 지연된 승낙이고. 4번, the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 해결.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이렇게 보냈어요. 청약을 보내고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청약자에게
승낙을 보냈는데 그 승낙 내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 청약 내용이 조금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상의 원칙에 따라서 청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승낙을 해야지만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 나눠져요.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승낙이 아니에요. 반대 오퍼, 카운터 오퍼입니다. 다만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허용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승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해당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 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보시면 price, 가격, 페이먼트, 대금 지급, 그 다음에 물품의 수량과 품질, 뭐 이런 내용들. 2번에도 마찬가지죠. 인도의 장소와 시간, 그 다음에 4번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보시면요. rate acceptance, 지연된 승낙이죠. 지연된 승낙은 뭐예요? 청약이 승낙 기간을 지정한 채로 딱 갔어요. 근데 피청약자가 그 기간을 지나서 승낙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5, 6번.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라고 나와 있고, 자, 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What is not included in the above? 그래서 뭐 위에 있는 내용 파악을 좀 해야 되고, 다음에 6번 What is being sought? 무엇이 확인되느냐? 무엇이 추구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보실게요. Dear sirs, we will be sending on behalf of our clients, Delta Computers, a consignment of 20 computers to NZ Business Machines, 웰링턴이라고 되어 있네요. 뉴질랜드에 있는.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델타 컴퓨터를 대신해서 웰링턴으로 물건을 보내겠대요. 컴퓨터 20대를. The consignment is to be loaded. 어디서 선적된대요? Onto the SS Northern Cross, which sails from Tilbury. 아니죠. Loaded onto the SS Northern Cross. 이거는 배 이름이고요. From Tilbury, 틸버리로부터 and is due in Wellington on the 25th. 6월 25일까지 도착한답니다. We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quote a rate. 요율에 대해서 견적을 요청을 하는 거죠. Covering all risk from port to port. 그래서 뭐 그 아래 문장을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5번 What is not included in the above? 1번에 The subject matter insured,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목적물을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컴퓨터죠. 다음에 2번 The name of vessel, 아까 뭐였어요? SS Northern Cross. 다음에 3번 The departing port and arriving port, 출발지는 어디예요? 틸버리 항구였고, 그 다음에 도착 항구는 웰링턴이죠. 다음에 4번 insurable value, 보험 가액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6번 what is being sought? 자, 보시면 1번 insurance premium, 이거는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2번에 freight, 운임. 3번 exchange rate, 이거는 환율. 다음에 4번 insurance amount,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답은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죠. 1번에 insurance premium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We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quote a rate, 요거 나와 있죠. Covering all risk.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가 납부돼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거죠. 자, 다음에 7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elow is a part of document. What is it? 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죠. 지금까지 푸신 문제들은요.
자, whereas you have issued a bill of lading covering the above shipment and the above cargo has been arrived at the above port of discharge, we hereby request you to give delivery of the said cargo to the above mentioned party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화물 수취의 증거, 운송인이 선사가 쉬퍼로부터 화물을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BL을 발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증빙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증권. 이 서류가 있으면 거기에 적혀있는 물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물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즉 운송인이 물품을 갖고 있더라도 이 서류가 있으면 운송인은 해당 물품을 나에게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중간에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In consideration of your complying with our above request, we hereby agree to indemnify you as follows. 자, 그래서 오리지널 BL 없이 나한테 물품을 나한테 물품을 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indemnify,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expenses which you may sustain by reason of delivering the cargo in accordance with our request, provided that the undersigned bank shall be exempt from liability for freight, demurrage expenses in respect of the contract of carriage. 그래서 어떤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shipping letter of guarantee. 이게 어떤 거죠?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BL이 있어야지만 물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L이 권리증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용장 거래 조건에서 개설은행이 있고 수익자가 있고 개설 의뢰인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자가 서류를 개설은행한테 보내고 물품은 개설 의뢰인한테 쫙 보냈습니다. 근데 이 개설 의뢰인은 지금 물품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BL이 없으니까. BL은 어디 있어요? 개설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개설은행한테 바로 주는 경우에도 우리가 개설은행이 해당 서류를 심사하는데 최장 5은행 영업일을 가져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은행들이 있어요? 지정은행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둘만 하더라도 10일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건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적하고 나서 며칠이나 걸릴까요? 하루밖에 안 걸려요. 물품 들어오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거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서류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은행이 운송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BL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내가 이 LG라는 거를 발행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BL을 먼저 줘. 그렇게 해서 개설 의뢰인으로 하여금 물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의미로 LG를 발행하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BL이 도착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이 운송인한테 BL 제출하고 본인이 줬던 LG를 다시 반환받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Shipping Letter of Guarantee예요. 2번에 Letter of Insurance, 이거는 보험 증서고, 3번에 Delivery Guarantee, 인도 보증, 4번에 Demand Guarantee, 이거는 청구 보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8번. According to the CISG,
Which one is regarded as a valid acceptance? CISG에 근거해서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1번 acceptance by silence. silence는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으로써 승낙이 된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메일 있으시죠? 이메일 보면은 뭐 요즘은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 각국에서 스팸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뭐 물건 팔겠다, 뭐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다 왔는데 만약에 사일런스, 침묵을 승낙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거 지금 전부 다 계약 체결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침묵이나 아니면 부작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CISG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명확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청약을 보낼 때 그 청약서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절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피청약자는 무조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묵이나 부작위로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Offer is conduct. 행위죠, 행동. Indicating assent to the offer. 자, 청약자가 그랬어요. 이거 물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데 100만 원이야 라고 해가지고 청약을 보냈습니다. 근데 피청약자가 오케이, 그렇게 거래할게 라는 승낙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청약자의 계좌번호에다가 그냥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동의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acceptance by inactivity. inactivity가 뭐예요? 부작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승낙을 구성할 수가 없고요. 4번 counter offer for expiry extension. 만료일자를 변경한대요. 청약이 왔는데 그 중에 내용을 바꿔서 피청약자가 다시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건 승낙이 아니라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반대 청약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낸 걸 다시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4번도 틀렸고 답은 2번이죠. 자, 다음에 9번 which is not correct according to the following. 네모 박스 보실게요. Insurance policy in duplicate. 뭐래요? 지금 보험증권이죠. Insurance policy는 보험증권에 대한 얘기고 in duplicate는 두 장입니다. Endorsed in blank. 백지식으로 배서가 됐고요. For 110% of the invoice cost. 인보이스 금액의 110%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은 must include ICC B 조건으로 체결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Insurance certificate can be presented instead of insurance policy. 이게 뭐죠? 우리 CISG에 보면요. 자, CISG가 아니죠. UCP 600에 보면 보험 관련된 서류 등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자, 인슈어런스 폴러시. 이거는 보험 증권이라고 불리죠. 자,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보험 증명서. 자, 그 다음에 커버 노트 이렇게 있어요. 부보각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UCP에서는요. 이 부보각서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자,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의 서류를 요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험증권, 즉 인슈어런스 펄러시를 제출을 해라 라고 신용장 조건에 쓰여져 있으면 인슈어런스 펄러시만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가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는
보험 증권이나 아니면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둘 중에 아무거나 제시하더라도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뭐가 제일 센 거예요? 인슈어런스 펄러시가 제일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자,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보험 증명서는 cannot be presented instead of insurance policy라고 되어 있죠. can be presented instead of insurance policy.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요 반대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요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치려면 insurance certificate can not be presented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2번 in negotiating blank endorsement must be made by a beneficia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negotiating은 매입 과정에서 blank endorsement 백지식 배서는 must be made by a beneficiary에서 돼야 되고 3번에 10% 아까 110% 부부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10%는 added to the invoice cost as expected profit 예상이익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은요. 이거 물건 구매해가지고 본인의 마진 10% 붙여가지고 판매할 생각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는 예상이익이고요. 4번 Insurance policy shall be issued in two original copi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인슈어런스 펄러시 인 듀플리케이트 두 장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원본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원본이 전통이 제시가 돼야 돼요. 요거는 보험 증권은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 증권을 들고서 보험회사 가가지고 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이 전통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자 10번 보실게요. What is not proper contractual position according to CISG? 네오박스 We received your offer of April 1st. After careful examination, we decided to accept your offer if you can reduce the price per set by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래요? $2씩 가격이나 해주면 계약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The offeree rejects the original offer. 자, 오리지널 오퍼가 왔어요. 근데 뭘 바꾼 거예요? 프라이스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원청약에 대한 거절을 한 거죠. 자, 2번. This terminates the offer. 자, 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착해서 피청약자가 내용 읽고 그 다음에 발송했기 때문에 이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을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킨 겁니다.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켰고 그 다음에 terminate, 종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이 있었으니까. 2번 맞고 3번 This is a conditional acceptance 조건부 승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CISG 자체에는요 조건부 승낙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것만 딱 봤을 때에는 가격을 깎아주면은 승낙한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건부 승낙 같아요. 그런데 CISG 자체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3번 내용이 틀렸어요. 4번 This is a counteroffer. counteroffer가 반대 청약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 즉 counteroffer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11부터 12번이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딱 보니까 Which of A to D is most grammatically incorrect? 무엇이 문법적으로 잘못됐느냐? 그 다음에 12번 What is the best sentence for blank? 블랭크에 들어갈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Not only are we still waiting for part of our order to arrive. 우리가 주문한 물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once again we have received components.
that should have sent to another department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우리가 문법에 대한 얘기를 굳이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수동태고 능동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 구성비가요, 문법에 대한 게 월등히 낮아요. 그런데 그 문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끝이 없어요.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뭐 한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인 문제가 1과목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요, 좀 후순위로 빼두시고 자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먼저 문제 푸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기억을 조금 떠올리셔가지고 문법 문제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셉 자체를 이렇게 잡으시고, 일단 A는 틀렸습니다. We have forwarded them to the correct factory. And of course, we expect you to cover these costs. 자, 뭐래요? 지금 잘못 배송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보내줬대요. 팩토리에다가. 그래서 그 관련 비용들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is kind of mix-up has happened.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These delivery problems are causing us extra work, as well as delays in production. We cannot accept this, and we'll have to cancel the contract if it happens again. 자, 지금 강력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컴플레인 걸고 있는 거예요. 자, 12번. What is the best sentence for blank A? 1번. I am writing to amend our contract. 뭐 계약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아니죠. 2번. Writing to complain about your latest delivery. 최근 물품 인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려고. 이게 맞는 거죠. 3번. Writing to collect the money which you did not send.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I sent the components to the factory.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얘기들이고, 결국 하고자 하는 말들은 지금 최근에 잘못 배송된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은 12번은 2번, 아까 11번은 1번이었죠. 자, 다음에 13번. Who might be underlined you? 자, 밑줄 친 you는 누구냐? We will shortly have a consignment of tape records. 우리는 다음에 얼마예요? 밸류가 50만 프랑이 5만이죠. 5만 CIF 퀘벡 조건으로 보냈고요. To be shipped from Manchester by a vessel of Manchester Liners Ltd. 이렇게 보냈습니다. We wish to cover the consignment. 우리가 보내는 이 물품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해요. Against all risk. 모든 위험을 다 담보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대요. From our warehouse at the above address to the port of Quebec. 위에 나와 있는 주소부터 퀘벡까지. Will you please quote your rate for the cover? 그래서 이 커버에 대해서 견적을 내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니까 얼마인지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you는, 이 서신을 받는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보험회사가 되겠죠. 자, 1번 바이어 아니고, 2번 캐리어 아니고, 3번에 인슈어런스 컴퍼니, 보험회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역 쪽에서는 보험회사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보험자가 되겠죠. 인슈어러,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어쨌든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은 freight forwarder, 운송주선인은 아니죠. 자, 답은 3번이고, 다음에 14번. Which is right statement according to UCP 600? 다음 중 UCP 600에 대해서 옳은 내용은 무엇이냐? 1번. In the absence of an indication to the contrary, the credit is deemed to be revoc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 한, the credit, 신용장은 is deemed to be revocable. 뭐래요? 취소가 가능한 걸로 생각된대요.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용장은 취소 불능의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 불능입니다. 그래서 리버커블이 아니라요. 일리버커블이 돼야 돼요. 앞에 IR이 들어가야 되죠. 자, 다음에 2번. 리버커블 크레딧 취소 가능 신용장은 may be amended or cancelled 수정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될 수가 있다. Only if all the basic parties of letter of credit agree with such amendment or cancellation. 모든 신용장 당사자들이 이러한 조건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리버커블 크레딧 취소 가능 신용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취소 가능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취소 가능 신용장이고, 기본 당사자 3명, 개설은행, 이슈잉 뱅크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은행, 컨퍼밍 뱅크고요. 우리가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확인 행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명이 수익자, 베네피셜이라고 하고, 이거는 물품을 수출한 사람이 되겠죠. 자, 요게 기본 당사자 3명인데, 요 사람들의 합의가 있으면 해당 신용장이 조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 어떤 신용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리버커블 크레딧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2번도 IR이 들어가야 되고요. 3번, transferable credit. 이거는 신용장 양도에 관련된 거죠. 양도 가는 신용장의 경우는 can be transferred. 양도가 될 수 있다. only no more than onc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신용장을 양도할 때는요, 한 번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용장 거래 절차도를 딱 보셨을 때 이렇게 수익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수익자가 1번 수익자예요. 원래는 1번 수익자, 2번 수익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장을 양도를 하게 되면 최초 신용장을 받았던 사람은 제1수익자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제2수익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제2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3수익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고, 만약에 이 제2수익자가 다시 제1수익자에게로 신용장을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1번 수익자, 제1수익자를 제3수익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내용 맞고, 4번 An irrevocable credit may be amended or cancelled only by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뭐가 빠졌어요 지금? 수익자가 빠졌죠. beneficiary가 빠졌어요. 4번 틀렸습니다. 자, 15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vered by Incoterms? 20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물품 인도 장소를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써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코텀즈 조건에서는 그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인도 위험 비용 의무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조건 같은 경우에는 위험 분기점이 2개였어요. 그렇죠. 참고하시고, 다 2번.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each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2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셀러가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면, 즉 언로드, 물품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어로부터 해당 물품값을 받을 수가,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대요. 원래는 바이어 업무인데 이걸 셀러가 본인이 해준 거예요. 뭐 없이, 사전에 합의 없이. 이럴 경우에는 바이어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2번 맞아요. 3번.
The seller is liable for any lack of conformity. 자, 셀러, 매도인은요, 책임이 있대요. For any lack of conformity. 어떤 계약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 with the contract, which is due to a breach of any of his obligations. 자, 이 내용은 인코텀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건 오히려 CISG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 the buyer may provide the seller with appropriate evidence. 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증빙을 제공을 해야 된대요. having taken delivery, 물품을 잘 받았다라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16번.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wrong one in explaining incoterms. 인코텀즈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자,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business cultures, so it is a good idea to make sure we have a clear written contract to minimize the risk of misunderstandings. 사실은 무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다 보니까 A라는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B라는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만 써놓게 되면 나중에 분쟁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자, 이런 내용이고, The contracts should set out where the goods are being delivered. 어디서 인도가 이루어지는지. It should cover who is responsible for every stage of the journey, including customs clearance and what insurance is required. 통관에 관한 문제, 매도인이 할 건지, 매수인이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각종 비용들, 그리고 보험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해야 돼요. It should also make it clear who pays for each different cost. 누가 비용 부담을 할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To avoid confusion, internationally agreed incoterms should be used to spell out exactly what delivery terms are being agreed, such a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코텀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인코텀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되는 문장들이죠. 자, 1번 Where the goods will be delivered, 물품 인도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음에 2번 Who arranges transport, 누가 운송 계획을 체결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3번 When the ownership of goods is transferred, ownership of goods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코텀즈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Who handles customs procedures and who pays any duties and taxes, 누가 이런 것들을 핸들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17번 Below is about containerization, which is not related to the practical container work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ntainerization is a method of distributing the goods in a unitized form, thereby allowing a multimodal transport system to be developed, providing a possible combination of rail, road, ocean trans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단위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넣어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물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7개 정도가 되죠. 근데 이거를 컨테이너에 넣어버리면 그냥 하나의 단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As containers are becoming a very common method in multimodal transport, 복합 운송에 굉장히 적합하다. The course of business in container transport will be specified. Although not all containerized transport is multimodal, and vice versa. vice versa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거꾸로 이런 뜻이죠.
They are so often interrelated that it is useful to consider these two concepts together.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컨테이너 운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복합 운송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합 운송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운송 수단이 결합되어 있는 운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이 이거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엄청 무겁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컨테이너를요, 배에다 올려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끌어올 수 있도록 트레일러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럼 그거를 또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를 운송하려면 여기에서 한번 운송 수단이 사용이 되고 여기에서 다른 운송 수단이 사용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복합 운송에 적합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Container transports are frequently arranged by freight forwarder. 운송 주선인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2번. Containers are not necessarily owned by the carrier, but often by companies specializing in containers, which lend them to carriers.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들을 보유할 만한 그런 자금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회사들, 선박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보유하고 운송인에게 대여를 해주죠. 3번. If the exporter intends to stuff a full container load, shipping line may send an empty container to the exporter for load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맞고, 자, FCL 화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컨테이너 하나가 한 명의 화재의 물건으로 다 차 있는 상태를 FCL 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품을 배송하다 보면, 운송하다 보면 어떤 한 화재의 화물이 요만큼밖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그냥 운송을 해버리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거 이만큼 넣고 B라는 사람 거 이만큼 넣고 C라는 사람 거 이만큼 넣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버려요. 최초에 A라는 사람의 화물이 요만큼밖에 없는 상태를 LCL, Less Container Loaded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로 꽉 가득 차 있는 상태, 화주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습니다. 꽉 차 있다라고 한다면 FCL, Full Container Loaded 이렇게 불러요. 3번은 FCL 화물에 대한 얘기였고, 4번 If the cargo is less than a full container, full container보다 적게 차 있는 거죠. The exporter will send it to the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드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화물로 만들어야 되죠. 컨테이너로. 이런 작업들을 어디서 하냐면 CFS라는 곳에서 해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컨테이너는 아실 거고, 이 프레이트는 요거 프레이트 스테이션.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CFS에서 LCL 화물을 FCL 화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컨테이너 야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FCL 화물이 왔다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일로 가는 거죠. LCL 화물은 여기에 들어가서 FCL 화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CY. FCL 화물은 그냥 바로 CY. 이렇게 보시면 돼서 4번 틀렸어요. 컨테이너 야드가 아니라 CFS로 보내야겠죠. 자, 다음에 18번부터 19번.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inquiry regarding opening an account with our company. Please fill in the enclosed financial information. 재정 정보를 알려달래요. And provide us with 2 or more trade reference as well as 1 bank reference. 자, 신용 조회처를 알려달라고 하고요. Of course, all information will be kept in the strictest confidence. 나와 있네요. 자, 18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to be found in the previous letter? 자, 바로 답을 한번 가실게요. 3번. We request that you open an account with us on 30-day credit terms, starting with the
order listed 요 내용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19번 What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underlined financial information? 자, 재정 정보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4번에 나와 있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재정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0번. Which is suitable for the underlined rules when banks are asked to make payment as specified document. 자, 지금 은행들이 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상황이죠. are presented to them. 그들에게 제시된 서류에 근거해서 대금을 줘라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Banks decide whether to pay or not based only upon the conformity or otherwise of the document. 이 서류가 제대로 제시가 된 서류인지 아닌지에 근거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The banks normally subscribe to an accepted set of definition and rules of conduct, and strict adherence to the rules is key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banks' international trade finance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국에 지금 이 룰 같은 경우에는요,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UCP도 신용장, C도 URC도 C가 마지막에 콜렉션입니다. 다음에 D의 ISP 전부 다 뭐예요? 대금 결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규칙이에요. 그런데 B에 나와 있는 인코텀지는 대금 결제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A, B, C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ppropriate for the obligation of banks that are defined under URC? 추심에 나와 있는 정의상 다음에 은행의 의무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Banks will examine documents in order to obtain instruction. 지시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검사한다, 조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은행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anks will not examine이 돼야 돼요. 답은 1번이고 2번. In the event that goods are dispatched directly to the address of a bank. 자, 물품을요,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수입자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보냈대요. Such banks shall have no obligation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그 은행은요, 해당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의무가 없습니다. 맞고요. 3번, Banks will determine that the documents received appear to be as listed in the collection instruction. 자, 은행들은요, determine, 결정해야 돼요. The document received, 본인이 받은 그 다큐먼트가, 서류들이 appear to be as listed in the collection instruction. 추심 지시서에 나와 있는 서류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고요. 4번, Banks will act in good faith and exercise reasonable care.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진행을 해야겠죠. 답은 1번이고, 자, 22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right applicable law clause? applicable law clause가 뭐예요? 준거법 조항이에요. 준거법을 어디에 따라서 그 판결을 할 건지. 자, 1번.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failure to perform its part of this agreement when such failure is due to 뭐 때문에 의무 이행을 못한 거예요? Fire, flood, strikes, labor troubles, or other industrial disturbances.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이거 어떤 거죠? 불가항력 조항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을 하면 양 당사자가 의무이행을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자, force majeure 이렇게 써갖고 우리가 불가항력 조항 이렇게 불렀죠. 2번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amicably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는 좀 우호적으로, 즉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양 당사자가 서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뭐 돈을 주든 아니면 뭐 봐주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양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를 우리가 amicably settled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게 cannot be,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재에 따라서 해결을 하겠다. 이거는 중재 조항이죠. arbitration clause. 3번,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under and by the latest Incoterms and the formation, validity, 그 다음에 쫙 내려가지고 are governed by CISG. 어떤 거에 따라서 해석할 건지, 판단할 건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applicable law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This agreement must be construed and take effect as a contract made in Korea. And the parties hereb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applicable law, 중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든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판단한 건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4번은요, 우리 재판 관할 조항이라고 해요. jurisdiction clause라고 해서 그 중급 법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어디에서 재판을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리고 답은 3번이죠. 23번이요. The following statement is a part of a contract. What kind of clause is it?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냐?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subsequently held invalid or unenforceably by any court or authority agent, such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shall in no way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other provisions thereof.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조항이 무효예요? 어떤 조항이 무효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다른 조항들도 모두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severability clause가 답이 됩니다. 요거는 가분성 조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무효가 됐어요. 1, 2, 3번 중에서 2번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 계약을 무효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4번에 나와 있는 가분성 조항입니다. 요것만 무효를 하고 요 나머지 조항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 요게 severability clause예요. 자, 24번. As defined by UCP 600,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자, 우리 UCP 600에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3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신용장 조건 그 자체. 하나는 UCP 60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표준 은행 관행.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A 뭐예요? 신용장 조건. B UCP 600. C ISBP. 요거 아니죠. 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국제표준 은행 관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C에 나와 있는 ISBP 745 같은 경우에도요, 그거예요. 그 신용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UCP 600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25번 In accordance with UCP 600, what must be the issuing bank do? 자, 계절은행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documentary credit pre-advice is issued on 1st. 3월 1일에 발행을 했대요. 근데 어떤 화한 신용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with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partial shipment allowed. 다음에 분할 선적 허용되고 latest shipment 언제까지 선적을 해야 된대요? 4월 30일까지. expiry date 만료일은 5월 15일. 자, 3월 2일 날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은요 요청을 했습니다. on amendment
조건 변경을 요청을 한 거예요. prohibiting partial shipment and extending the expiry date. 며칠까지 연장했대요? 5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줬대요. 자, 지금 조건 변경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가보실게요. Issue the documentary credit as originally instruc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행을 해야 된대요. 환 신용장을 뭐로써? originally, 본래에 지시된 대로.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신용장에 대한 조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수익자의 모든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싹 빠져있는 상태로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이 나와가지고 조건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개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기본 당사자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시받은 대로 신용장을 개설을 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답은 2번이 되고요. 1과목에 해당하는 이제 영문 해석 부분은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제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